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시장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올라오는 것 같지 않고 내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 많으시죠?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제가 해드릴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틈틈이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미리 올려주신다면 채택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화하신다면 역시나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일까? 그리고 가져가도 되는 종목일까? 그거 고민이 좀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어제 조금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반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정도지 않을까 싶고요. 0.86% 정도 올라와 있는 형태고요. 오늘 오후에 또 CPI 지수가 발표가 있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가 때문에 또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데다가 우리나라도 오늘 보면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가 2.25% 1%대가 넘어갔어요. 완전 초저금리 시대가 넘어가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물가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오느냐 높게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내일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조금 미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약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한다면 역시나 국채 수익률입니다. 2년물짜리와 10년물짜리 금리가 지금은 역전이 되어 있다고 하죠. 2년이 높아야 되나요? 10년이 높아야 되나요?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생각하면 해보시면 좋아요. 2년을 빌려줬을 때 조금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10년을 빌려줬을 때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10년 되게 막연하잖아요. 돈 들고 어디 도망갈지도 모르는 거고 직장이 있을지, 뭐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조금 애매모호함이 있죠. 2년은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교적 짧은 기간 같아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하루 빌려주는 것과 10년 빌려주는 거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죠. 하루는 내일 돈 바로 줄게 라고 하면은 그래 내일이니까 뭐 라고 생각이 드는데 10년 뒤는 조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막연할수록 위험할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년물보다는 10년물 금리가 높은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역전이 되어 있다는 거죠. 2년물의 금리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돈의 심리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10년 뒤는 막연해서 어떻게든 네가 돈 갚을 것 같은데 2년 뒤는 확실하게 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2년짜리를 빌려주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2년 뒤는 얘가 돈 갚기 진짜 힘들 것 같은 게 너무 기정사실 같은데 10년 뒤는 어떻게든 되겠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역시 2년물 금리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채권 시장은요, 주식 시장보다 더 큰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나오는 뭐 GS 글로벌, 성한, 현대약품 이런 거에 투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거예요. 근데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주식 시장이라고 한다면요, 채권 시장은 뭐냐?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겠죠. 근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회사채가 아닌 국채를 하는 사람들은요,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국가에, 대한민국에 돈 빌려주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재력을 갖고 있거나 엄청난 뭉칫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어떤 시장이겠죠. 근데 그 시장이 지금 2년 뒤를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2년 뒤를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때요? 조금 지금 당장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며칠째 계속 연속되어 가고 있고 지난 4월, 5월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또 있다는 것 자체는 2년 뒤를 정말로 안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요?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돈을 가진 사람들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작은 돈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2년 뒤, 그러니까 장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CPI 지수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조금 탈출하는 루트로서 이용을 해야 된다. 왜? 벌써 큰 돈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저는 CPI 지수 때문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지금 지수가 한번 크게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번 하락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수가 밀린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해가 쨍쨍한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 아니라 누가 좋다고 했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떨어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래요. 문현지 멘토가 저 아모레퍼시픽 좋다고 했잖아요. 문현지 멘토가 GS 리테일 좋다고 했잖아요. 한국전력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빠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를 비난하고 싶은 거지 누가 좋다고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제가 싫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그게 훨씬 더 정정당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은 너가 좋든 내가 좋든 누가 좋다는 종목이 아니라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다 빠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다시 바꿔 생각하면 진짜 싸요. 주식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 싼 자리까지 내려간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이제 사주기만 하면 좋을 텐데 언제일까? 저는 개미가 팔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번 크게 하락을 빠지게 되면은 지금이 바닥일 거야.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지수가 별로 안 내려가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방심하던 개미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신규 매수를 하던 그런 개미들이 밑으로 밀려갈 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저는 매도 물량이 톡 튀어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공매도도 금지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용도 3개월 유예시켜주겠다라고 개미들을 안심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심한 상태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면 어떨까요? 지수가 팍팍 내려간다면 어떨까요? 굉장한 공포가 느껴지겠죠. 그때 저는 개미들이 팔 것이다 생각하고 그때 싸니까 주워 담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때 저도 싸니까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크게 빠졌다가 다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2280포인트가 지지가 되냐 2200이 저점이냐 이런 어떤 수치상의 개념이 아니라 한번 깊게 뺐다가 간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까지 뺐다가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몇 포인트까지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원리상 한번 뺐다가 들어올려야지 그게 조금 더 순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라는 거죠. 만약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지 않고 끌어올린다면 반등이 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득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주가 끌어올리면 개미만 좋은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별로 올리지 않고 또 이렇게 밀리거나 계단식 하락이 또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가가 너무 싸다. 그러니까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다는 말은 2000포인트가 됐든 2100포인트가 됐든 1800이 됐든 1700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뺐다 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털릴 것이냐 털리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할 건데요. 현금이 없다면 털리지 않는 쪽, 그러니까 홀딩해서 끝까지 꿋꿋하게 참아내는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마지막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 예상이 맞다면 한번 뺐다가 갈 것 같은데 제 예상이 틀렸다면 빼지 않고 또 여기서 빌빌거릴 수도 모르죠.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도 어차피 계속 방송 시청해 주실 거니까 저도 시황 설명을 해드릴 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런 관점 내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상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신다면 조심스럽게 이 시장을 걸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첫 번째 상담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좀 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비쿼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17,150원에 15%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제 탈출하시지 뭐 하셨는가 잘 모르겠네요. 어제 사신 거라고 한다면은 최악의 실수를 선택을 저지르신 것 같고 어제 탈출 안 했다면은 뭐 하셨나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유비쿼스 홀딩스가 지금 당장의 바닥에서 반등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슈팅이 어제 한번 나왔다는 건요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나 아래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홀딩하셨다가 2만 원대 또는 19,000원대, 18,000원대 이렇게 올라올 때 슈팅 나올 때 바로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제처럼 탈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거는 시청자님이 되겠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탈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잘 보고 있다가 잘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 탈출은 가능하다. 18,000원에서 2만 원 이상을 목표로 잡고 빨리빨리 분할 매도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 다음 종목은 신화콘텍이네요. 신화콘텍을 8,200원에 33% 비중을 잡으셨는데 8,200원이면 저 위에 꼭대기입니다. 산꼭대기 이렇게 거의 걸쳐 있는 자리. 과거에 2016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올라왔던 자리가 최근에 슈팅이 나오면서 한번 더 올라온 자리거든요. 이거를 잡으신 이유도 전 잘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까지 급등한 걸 꼭지에 잡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요. 앞으로 계좌가 박살나는 일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왜냐하면 역사상 최고점에 자꾸 잡는 사람이 무슨 수익이 나겠어요. 주식시장에서. 손실밖에 안 나죠. 그래서 이런 매매 자체를 그만두는 것을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그만두나요? 지나고 나니까 꼭지인 걸 알았잖아요가 아니에요. 저 꼭지에 사실 때 그 감정을 잊지 마세요. 내가 또다시 그 감정이 든다면 여기는 꼭지다 하고 안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살 때의 상황을 기억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뉴스, 이러이러한 기대감, 이러이러한 희망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저 꼭대기에 샀었지. 사고 나니까 꼭대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이 들면은 경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대기를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에 비밀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감정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고, 일단 신화콘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쁘냐라고 하면요. 그닥 나쁜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모바일용 커넥터 해가지고 전자제품이라던가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긴 하고요. 일단 코로나 이전에 적자가 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흑자로 돌아서 또 특이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당장 나쁜가 하면요. 비싼 게 나쁜 거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품절주의 좀 이렇게 품절주에 속하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슈팅이 빡 올라왔다 바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면 4,500원에 가깝게 저기 지난번에 급등하기 직전에 올라왔던 자리, 저 자리 바닥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저 자리에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슈팅 나올 때 한 7,000원쯤에서 타협 보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손실 나더라도 다음번에 안 보면 되니까 저는 다음을 좀 더 중요시 여기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4,500원까지 밀리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또 이제 고민들 전화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김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카카오뱅크 네. 매수가 3,100, 200원에 비중은 11%입니다. 31,200원이요? 네네. 네. 제가 모르고 실수로 오늘 매수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럼 실수로 매수 버튼 누른 거 지금 실수로 매도 버튼 빨리 눌려버리세요. 네네. 뭘 고민을 하고 계세요?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덮어놓고 오래 가져가게 되면 답도 안 나와요. 네네. 실수하셨을 때는요, 빨리 돌이켜버리시면 돼요. 주식은요, 단순해요. 네네. 그냥 진짜 원리대로 하면 되고 상식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내가 실수로 말 뱉었을 때 그거 사과 안 하고 넘어가면요, 그거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돌이키기가 힘들고 점점 오해가 깊어지고 감정이 좀 더 골이 깊어지지 않나요? 네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상담받을 이유도 없으니까 바로 매도하세요. 특히나 저는 방금 이렇게 전화하셨을 때 찐팬이라고 하셨는데 저 신규 상담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네. 특히나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되었을 때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도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예대 마진이 많이 남아가지고 뱅크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출이 이미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 국민은행, 농협 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 많잖아요. 신한은행도 있고. 그런 은행들이 대출을 정말 많이 왔고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는 뒤늦게 들어와야 됐어요. 그죠? 네네. 그럼 뒤늦게 들어온 만큼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공격적으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신용이 좀 낮더라도 해줄게. 대출한도 내가 좀 더 많이 줄게. 이자 좀 더 싸게 줄게.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예금도 파격적인 조건들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사실은 이 기업이 남는 장사를 했느냐라고 하면요. 사실 부실 장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침투를 위해서요. 근데 부실 장사를 했어도 평소엔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평소엔 상관없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부실하게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이자 감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대 마진보다 조금 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근데 오늘 0.5% 올랐다는 말은 앞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갔을 때 역시나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 기업이 바로 저는 이런 인터넷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그러면 살 이유가 신규 상장주인데다가 주가가 빠져 있는 데다가 저는 카카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가 금융주 안 좋아하는 데다가 특히나 또 오늘 실수로 눌린 사람이 상담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고 이런 거는 상담하지 마세요 좀.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그 AP 시스템이고 네, 매수가는 16,800원에 비중 10%. 16,800원에 비중 10%. 네. 사신 이유 있으실까요? 최근에 계속 상장 이후로 최저점을 잡아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모아가려는 마음으로 조금 10%씩 더 추가 매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10%더 빠지면 10% 하고. 아, 네. 그랬어요? 네. 방금 상담하신 분 찐팬하지 말고 시청자님이 제 찐팬 해주세요. 이거 잘한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잘하신 거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닥을 잡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 정말 감명 깊습니다. 그게 맞아요. 바닥 잡아가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이후로 간 최저가입니다. 최저가는 말은 뭐냐면 이 AP 시스템을요.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최근에 요 한 달 내에 산 사람들 말고는 전부 다 손실 중인 자리예요. 네. 들고 있는 사람들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세력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들고 있으면 다 손실이에요. 그러면 누구 하나 수익 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다 손실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거기선 털려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매수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식을 손실 보면서 파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손실 보고 파는 사람들 주식 못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네. 못하는 사람들이 파는데 내가 왜 겁먹고 팔아야 됩니까? 못하는 사람 따라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AP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지수가 안 좋다고 저는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지수가 안 좋으니까 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멈춘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아간다, 좋은 기업을 모아간다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제품을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AP 시스템 280억, 460억, 600억, 600억. 아니 실적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데 주가는 어때요? 점점 싸지고 있으면 이게 싼 거지. 뭘 딴 걸 사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왜 사고 있으면 파인테크닉스 이런 걸 왜 사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게. 좋은데 싼 걸 사야죠, 맞죠? 아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아가시면 되고요. 떨어지면 족족 모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관점을 잡아보세요. 오늘부터 1,000원 빠질 때마다 10% 모아간다 생각하면 6,000원이 되면은 100% 비중을 실는 거예요, 그죠? 네네. 아 6,000원인데 100%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너무 좋죠. AP 시스템이 6,000원에 100%면 사서 들고 있는 과정은 좀 괴로울지 모르겠는데 미래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신다면 AP 시스템으로 저는 수익을 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시고 마인드만 좀 갖춰가지고 모아가신다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룽투 코리아. 룽투 코리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900원에 10%입니다. 4,900원에 10%요? 예, 예.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요, 좀 피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대주주 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룽투 게임에 가지고 HK 돼 있죠? 예, 예. HK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우리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홍콩 들어보셨나요? 예, 예. 네, 국가와 도시들 보면 홍콩 들으면 HK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피해야 되는 게 대주주 지분에 이렇게 루오, 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인 지분이 들어가 있거나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다. 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해서 중국 지분이 들어간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예. 예전에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분이 들어간 기업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애초에 매수가 잘 안 붙는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잘못 물리면요, 한도 끝도 없이 물려가지고 답도 안 나오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서 사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저점으로 하시는 방법을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오늘 11% 이렇게 막 급등 나오고 올라와서 20%까지 급등 나왔을 때 저는 팔고 치웠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운으로 잡았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에게 운이 따라가지고 수익이 났다면 아이고 중국 관련주는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났네? 그럼 감사하게 여기 나오고 난 딴 거 하러 가야지. 다시는 중국 관련주 안 해야지가 저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익이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또는 3분의 1 이상은 좀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에는 뭐 지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얘가 한 6,000원이나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전은 가보되 물리지 않도록 언제든지 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중국 관련주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게임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게임 관련주이면서 중국 지분 안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나 저는 이런 투자는 좀 좋은 투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6-7천 원 기억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저는 분할 매도 시작을 하자,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냥 냅다 팔아버리세요. 도망치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선 ENT를요. 네. 12,200원에 18% 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좀 너무 빠져서. 네. 뭐 일단 인선 ENT를 12,200원에 사셨으면요. 탈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비싸게 사면요. 답이 없어요. 그럼 그 밑으로는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밑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 데리고 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주식의 신이라는 사람 데리고 와도 몰라요. 그건 어디까지 빠지는지는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사고 팔면서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지 알고 우리가 저점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 따름인데 그걸 제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인선 ENT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얼마에 파실 겁니까? 해서 물어보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서 시청자님이 고생스럽고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냥. 비싸게 사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인선 ENT라는 기업이 나쁜가라고 하면요.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이라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그랬었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샀기 때문에 비싸게 산 거라니까요. 그렇게 좋은 기업을 싸게 샀어야죠. 그러니까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샀어야지. 좋은데 싼 애가 많은 거지. 좋은데 비싼 애인 걸 샀잖아요. 그죠? 네. 좋은 걸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물리는 거고 좋은 걸 싸게 사야지 좋아지고 사람들이 좋다고 느낄 때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실 거라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싶을 건데 저는 지금 그래서 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비싸게 그래요? 샀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냥 각오하셔야 돼요.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구나라고요. 왜? 아, 저질렀잖아요. 엄청 오래 이미. 걸리겠다. 저질렀잖아요. 그죠? 벌어졌어요. 예.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겸허하게. 내 잘못이구나. 이거 시간 오래 걸리겠구나. 손실이 좀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냥 아예 애초에 받아들여 버리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네, 그럴까요? 네.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여 놓으시고요. 좋은 예. 기업이니까 어찌됐든 주가가 싸진다는 말을 시청자님은 들고 있어서 괴롭지만은 이 종목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인선 ENT처럼 좋은 기업이 14,000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8,000원이네. 싸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적 같은 건 괜찮습니까? 아,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예,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현금을 그 시청자님은 물렸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네. 그건 시청자님 사정이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싸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예. 물려서 안 좋은 기업인가요? 괴로운 기업인가요? 실적 안 좋은 예. 기업인가요가 아니라 예. 그냥 입장 바꿔서 정말 남일처럼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기업을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 예. 좋고요. 폐기물 앞으로 정말 많이 치워야 되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싸다고 느낄 때까지 빠져야 돼요.
야, 이거는 진짜 좋은 기업인데 싸다. 이건 내가 무조건 사서 모아야 되겠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주가가 더 이상 안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그 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걸 어딘지, 얼마인지, 언제까지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살 수는 없어. 좀 더 사는 될까요? 거는 지금 괜찮다 이 말고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그 혹시 주변에 아, 악이 그래요? 있으면 악이 울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우는지 압니까? 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울기 시작한 아기는 다 울 때까지 내버려 둬야죠. 얘도 그래요. 지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냥 냅둬 봅시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냅둬 예. 보는 동안에 시청자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안하며 손절하거나 막 허투루 추가하면서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받아들이자. 어차피 이거 추가하면서 해서 시간만 들이면 손실 없이 나오거나 어쨌든 해결은 가능한데 지금 발 동동 굴리시면은 뭔가가 있을 때 하루하루 괴롭고 하루하루 뭔가 손절하게 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요, 계좌에 도움 제가 하나도 안 돼요. 전화드린 이유는 먼저 네. 제가 LG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쭤봤는데 일단 그거 다른 팔라고 종목은 그래서 팔았거든요. 됐고요. 속이 시원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다고 주식은요. 전화드립니다. 속 예. 시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하려면 이것도 비싸게 사셨잖아요. 그죠? 예. 비싸게 사신 걸 인정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비싸게 샀으니까 오래 걸리겠구나. 아이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싼 기업이겠지. 누가 싸다고 느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언제 너가 들어오는가 보자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 사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 동안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안 내려가는 걸씩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청자님한테 지금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질까요가 아니라 빠지고 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하고 통화를 해야 저하고 대화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은 네. 지켜봅시다가 맞고 괜찮은 기업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추가하면서 할 돈을 딱 마련해놓고 현금 들고 기다려버리세요. 남들이 네. 싸다고 생각하고 살 땐 나도 사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현금을 근데요,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그거 있잖아요. 그때 팔고 네, 다른 팔다가 종목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팔고 나서 7,000원이 아이고, 빠졌어요. 시원하셔서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전화 상담 잠시 쉬어왔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강연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강연회가 언제 열리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는 김영구 멘토님, 그리고 내일은 김도 멘토님이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배우는 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거 많이 배워가시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전부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다시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가. 넷마블을 매수를 하셨고요. 95,000원에 비중이 50%다라고 하셨어요. 95,000원에 비중 50% 삼고 도와주세요. 움직이질 않네요.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채팅 보면은 눈물 쭉쭉쭉쭉 이렇게 흘리고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중이 많으면 당연히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내려갈수록 무겁게 해야 되는 거다. 주가라는 것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왜요? 지수가 빠지는 건 뻔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재수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수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계단식 하락 나온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경고했습니다. 계단식 하락이 나올 거라고요. 작년부터 경고를 했고
계단식 하락은 여러분들이 괴로울 것이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죠. 저 위쪽에서 현금화 80% 하세요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 건요. 여러분들 잘못인 거잖아요. 재수 없다고요?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남 일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지 내 일처럼 느껴져가지고 기분 나빠요 하면 저는 그건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도 50%나 많이 들어간 거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 내려갈 게 뻔했거든요. 지수가 빠지면은 넷마블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대형주들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내려가는 게 뻔한데 비중을 많이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금 들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아예 안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예 안 들고 있으려고 한다면 주식을 아예 안 한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현금 100%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은 알아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게 아닌 분들은요. 현금화를 좀 하셨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걸 살 현금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넷마블 하나에만 올인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또 그거대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중 50%도 문제고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종목 가지고 올인하겠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론으로 본다면 전 게임 관련주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랑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수가 빠지면 주가가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졌을 때 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서 들고 있다는 말은 내려갔을 때 비중을 더 크게 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저는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돼요. 왜? 이 한 종목이 거의 올인 수준으로 비중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힘들다 하신다면 추가매수 없이 가져가셔도 저는 본전 이상으로 수익 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하니까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에이 나 그 정도 마인드 돼요. 나를 무시하나? 라는 마인드가 있다면 저는 지금 7만 원짜리쯤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또는 제 예상대로 지수가 한번 팍 빠졌을 때 얘는 5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4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냥 빠졌을 때 그때를 기회로 삼고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2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시청자님 마인드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26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11%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큰 손실을 봅니다. 이 종목을 추매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추매할 가치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비싸게 샀거든요. 그 말은 이 비싸게 산 사람들이 손절하고 나갈 때까지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비싸게 산 사람들이 물려있는 자리까지 안 올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이 종목은 22만 원대 2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나가려고 한다면 정말 크게 반등 나가려고 한다면 어때야 될까? 그 위에 비싸게 산 사람들 지금 26만 원 이렇게 사신 분들이 손절할 정도로 내려가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뭐 한 13만 원, 12만 원 이런 데까지 일시적으로라도 정말 단기간이라도 하루라도 뺐다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루 하한가, 다음날 상한가 가도 괜찮으니까 빼버려야지 사람들이 겁을 먹고 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까지 밀려야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지 지금은 질질질질 빠지고 있어서 이거는 손절한다고 볼 수도 없고 시청자님도 손절 안 했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남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파는 기업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겁먹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하려거든 오히려 밑으로 한번 쭉 밀고 내려갔을 때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 저는 지수가 이런 종목들 때문에 이런 종목이 지금 눈에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빼버리면은 겁먹을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밀리면은 저는 그때가 기회다. 그래서 오히려 12만 원, 13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뭐 하루하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에 쭉 뺐다가 쭉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에 막 10몇 프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추가 매수가 맞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13만 원의 추가 매수만 딱 기억하시고 이 종목을 계좌에서 덮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실 때까지는 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TX 중공업입니다. 뭐 SK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7,1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20%고요. 1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1년 전에 STX 중공업은 수소차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을 때 매수하셨는데 요즘에 수소차 뭐 이야기 나오나요?
한때 이렇게 유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홈쇼핑 같은 것도 보고 옷도 보면요. 유행했던 거 사면 그거 처치곤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집에 그 입에 물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있거든요. 옆에 이렇게 추가 달려가지고 입에 물고 막 흔드는 거 있어요. 그거 하면 뭐 턱살이 빠지고 얼굴이 이뻐진다고 샀는데 그거 한 2번 하고 안 쓰고 있거든요. 그 당근하실 분들 좀 사가세요. 저 지금 그 처치곤란이니까. 비싸게 산 거잖아요. 결국은 그때 한때 유행했던 걸 사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SX중공업 수소차 한때 유행할 때 사셨던 분들은요. 지금 이제 처치곤란이에요. 이거. 결국은 내가 손해보고라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런 물건을 샀을 때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안 쓰니까 처치곤란이 되고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 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손해보는 게 소비자 마인드로 주식을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내겠다는 장사꾼의 마인드로 들어갔다면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안 했겠죠. 결국 STX중공업 같은 경우도요. 지금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뭐 일정한 어떤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은 안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 기업 자체가 뭐 망할 것인가 하면은요, 망할 것 같지는 않으나 그래도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yes, 맞습니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나 빨리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제 예상을 뚫고 갑자기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가지고 내일 당장 급등해가지고 뭐 본전 찾을지도 모르죠. 그건 번외로 치고 지금 그냥 단순한 흐름으로 본다면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더라.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다면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4,000원대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 3,000원에 가깝게 또는 2,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왕창 낮춰야지 다음 반등 때 탈출하기가 쉬워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지고 가시더라도 힘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전 탈출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4,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 없이 지켜보다가 반등 시 본전 매도. 만약 밀려준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다음 반등 때 본전 이상에서 수익을 좀 챙겨서 매도해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마이크론 네. 6,600원에 20%요. 얼마요? 6,600원. 16,600원. 16,600원이요? 예. 뭐 일단 이런 기업이 대표적으로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산 경우예요. 좋은 기업을 비싸게 샀다. 이 말이 뭐냐면 계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계란. 네. 계란이 몸에 좋나요? 안 좋나요? 좋죠. 좋죠. 계란 한 판에 17만 6천 원에 사라고 하면 사실 거예요? 안 사죠. 아니 좋은데 왜 안 사요? 그건 또. 그래도. 비싸죠. 네. 근데 그렇게 사면 어때요? 남들은 뭐 7,000원, 6,000원, 만 원에 사 먹는 거 내가 그렇게 비싸게 사 먹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식을 좀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마이크는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16,700원에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비싸요. 그것도 좀 싸다고 샀는데 좀. 그러니까요. 싸다고 생각하고 샀겠죠. 계란이 17만 6천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일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싸다고 안 느껴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갈 거라는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 때문에 싸게 보인 거지 안 싸요. 비싼 거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 기업이 2,500원 시절이 있었거든요. 2,500원 시절, 뭐 5,000원 시절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2018년에 이렇게 내려가 있었을 때를 보게 된다면 그 당시 실적이 어땠는가 보자는 거예요. 2018년에 얼마를 벌었는가? 500억 벌었습니다. 2019년에 400억 벌었어요. 2020년에도 500억 벌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얼마 벌었죠? 1,000억 벌었어요. 몇 배 벌었나요? 거의 뭐 2배 정도. 그럼 주가는 몇 배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가치상으로는 2배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2,500원이었던 주가, 조금 높게 잡아서 4,000원이었던 주가는요, 8,000원까지 올라가야지 정확한 거고 거의 뭐 제 가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2만 원까지 5배 올라갔으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지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거품만 껍데기만 엄청 비싸져 있는 거를 그걸 지금 사신 거라고요. 근데 껍데기가 비싸졌을 때 남들은 어때요? 좋을 거다 하겠죠. 왜? 비싸게 팔아 먹어야 하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당하신 거예요. 그냥 이런 시장에 당하지 말라고 제가 늘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좋다는 거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손실, 시간 많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내려가게 냅둬야 돼요. 일단 손절은 늦었고요. 하지 말고. 뭐라고요? 추가매수 하지 당연하지 말고요. 말아야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왜 자꾸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지 그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이 좀 이상해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왜 자꾸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잘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는 떨어지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 때 올라갈 때 해야 돼요. 지금 올라갈 것처럼 보이세요?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보이세요? 아니요. 떨어지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네. 따라해보세요.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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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다. 진행 중. 진행, 현재 진행형. 예. 네. 네.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걸 왜 추가 매수를 합니까? 추가 매수하면 추가 매수한 돈까지 물리는데. 그러니까 냅두시라고요. 충분히 네. 빠지게 냅두고 보통 이렇게 10,000원짜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되면은 더 이상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9,500원이나 9,000원 또는 10,000원 요 언저리쯤에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일단 있거든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아요. 손절은 늦었고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니까 대응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많이 뺏긴다? 시간이 많이 뺏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자리 잡으면 그때를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유라는 종목이고요. 네, 5,210원에 비중 10%입니다. 5,210원이요. 네. 왜 사셨을까요? 앞으로 식량난이 일어날 거라고 네. 이렇게 예측해 주셔가지고 네, 이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밑에 부분에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잘한 거 맞아요. 뭐 잘하신 거 맞고요.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저 유상증자 저는 뭐 받아갈 사람이 있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아래쪽은 매집의 자리다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무제표 있죠? 네. 이 재무제표가 거짓이 아니라면 재무제표가 거짓이 아니라면 이 기업은 정말 괜찮은 기업 맞아요. 부채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자본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정말 자기가 가진 돈은 많아지면서 빚은 점점 줄고 있고 돈은 계속 벌고 있는데 주가만 싼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재무제표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맞고 사서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기업 맞아요. 특히나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뭐 업종을 보게 되면 뭐 하는 기업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 제조, 비료 제조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식음료가 조금 힘들어질 때 이제 식량난이 오고 식량 관련주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뭐 좀 이렇게 주가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온다면 얘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섹터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괜찮아요. 물론 지금 당장 안 올라가고 있다는 단점 빼고는 다 좋아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나는 모아 가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야 되는 거죠. 시청자님이 여유가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이 기업은 시청자님을 저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님 근데 질문 네.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4개월 전에 샀는데 네. 그 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네. 이상한 그 사료 비료 요새 이슈가 있어서 네. 그 7,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보고 산 게 아니라서 그때 네. 매도를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맞았을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지난주 로또 번호 제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1부터 45까지 번호 중에 처음 들어보는 번호가 있나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있을 때?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다 아는 번호고 다 셀 줄 알고 알잖아요. 그죠? 로또 네. 번호가 5, 6, 뭐 31, 뭐 36 이런 식으로 왔다고 칩시다. 5번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아니요. 6 네.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아니요. 근데 네. 그걸 안 찍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알고 있는 번호지만 우리가 모르고 못 찍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청자님이 제가 이제 뭐 연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를 네. 보니까 이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6, 7천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상황에서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를 맞출 수 있을까? 뭐 물론 저라면 조금 매도할 것 같아요. 경험상. 그거는 알아서가 아니라 경험상 하는 거고요. 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네. 내려가고 나니까 시청자님은 저 때 팔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여기서
한 달 뒤나 4달 뒤가 됐을 때 2,000원까지 반토막 나면 그때 상담할 때 팔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거고, 만약 8,000원까지 올라가면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간사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그냥 네. 있는 현재 지금 최선을 다하자만 기억하시면 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어제를 보면서 오늘을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런 자세로 주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한국 BNC요. 한국 BNC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2,000원에 7%요. 22,000원에 7%요. 네네. 한국 BNC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개미라고 부르는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속았어요. 코로나 치료제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 자체가 좋냐라고 하면요, 오히려 코로나 터지고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이거를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치료제니 뭐니 하면서 올라왔을 때 그 소문에 속아가지고 샀던 분들밖에 안 남아있는 건데, 저는 그게 지금 조금이나마 손실 줄여서 나올 수 있는 탈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얘는 코로나 관련주에 엮이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진짜 이거 거품이고 희대 잡주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역사에 남을 겁니다. 아마 신라젠 다음으로 이거 아마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거짓말하는 기업이고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소문만 무성해가지고 소문 때문에 이 주가가 이 말이 됩니까? 3,000원짜리 6만 7천원까지 올라간 게, 그걸 또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깝깝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탈출 기회를 줬을 때 탈출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추가 매수라고 뭐 더 사고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계좌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아, 네.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지금 탈출하면 될까요? 저는 확진자가 이 증가세가 당장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네. 지속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시청자님 역량에 따라 달려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든요. 네. 코로나 확진자 분위기, 이거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 분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이 분위기가 끝날 때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언제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분위기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코로나 이 확진자 분위기는 조금 이어질 것 같다. 이 분위기가 끝날 때 매도하자. 약간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1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5,000원을 맹신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열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SPC 산립을 네. 30% 갖고 있다가 오늘 제가 10%를 팔고요. 매수가는요? 82,000원이요. 82,000원에요. 네네. 오늘 10%는 팔고 20% 좀 갖고 있거든요.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2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일단 잘했고요. 너무 잘했어요. 본전 잘 매도하셨습니다. 네, 본전에, 예. 네, 본전을 잘 매도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안심이 돼요. 지금 오늘 어떤 상담보다 AP 시스템도 정말 만족스러운 상담이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신 투자자거든요. 근데 시청자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걱정이 없는데 82,000원에 샀기 때문에. 아, 예. 일단 오늘 제가 상담했던 종목 중에 AP 시스템 대유, 그분 투자자들은요 앞으로 대성할 분들이에요. 근데 시청자님도 만만치 않다고요. 왜냐하면 SPC 네, 삼립이라는 종목을 사서가 아니라요, 본전 네. 왔을 때 매도를 하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매도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맺고 끊음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의 의견도 그래요? 필요 없어. 내가 판다고 결정한 거거든요. 인생은 네, 나의 그렇죠. 것, 주식은 나의 네. 것, 나의 돈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도하셨기 때문에 잘한 게 내려갔을 때 다시 그만큼 사셔도 좋아요. SPC 삼립이 절대 나쁜 기업 아니에요. 최근에 저도 이 그 편의점 가면 크리미 빵인가 하고 뭐 그 슈크림 네, 들어가 있는 네, 빵 하나 네, 있거든요. 네. 저 자주 먹어요, 그거. 그 네, 삼립 네. 거거든요. 맛있어요, 이 기업. 그래서 네. 실적도 올라가고 식음료 관련주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 내려와 준다면 72,000원 이하에서 오늘 매도하셨던 것만큼 또는 그 이상 한 40%까지 비중을 늘려버리세요. 72,000원 이하에서는. 저도 그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요? 이 대화가 통한다 아닙니까? 만나면 제가 한잔하고 싶을 정도 대화가 통해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72,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오늘 매도하신 건 정말 베스트고요. 올라가면은 90,000원대에서 다시 이 남은 거에 또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또 떨어져요. 그때 뭐 하면 되죠?
또 사야죠. 그래서 이거는 팔았다 샀다를 잘하면 되는데 이미 네. 준비가 되신 분이라서 잘할 것 같네요. 9만 원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빠지면 7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하실 때마다 또 하시고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정말 대단한 투자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발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 저점에 산다는 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기업이 고점에 샀는지 저점에 샀는지 잘 판단 한번 해보시면서 앞으로는 저점에 사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은 저점의 기회가 오는 것 같으니까 잘 참고 기다리셨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김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